P = MV, 성과는 멘탈과 판단 속도에 비례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안배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면 자신의 내면과 주변 현상들을 시시각각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판단 속도는 처음에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마음챙김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처음에는 그 성과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멘탈이 증가한 상태로 판단 속도가 점점 회복되면서 성과는 2배로 체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단계가 지나서 안배가 무의식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 속도도 2배가 되면서 성과는 그렇게 4배가 됩니다. 이렇게 안배를 깨달은 사람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높은 성과를 거둬요. 이것이 안배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돈키호테에 나오는 편력 기사의 편력이라는 뜻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뜻인데, 편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 그 어떤 부정성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성, 남성 이런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이상한 단어가 돼요. 그래서 더마프의 편력이라는 인터넷 기사가 뜨면 죄가 뜬금없이 까사노바가 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와 유사합니다. 단어 그 자체에는 그 어떠한 부정성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자, 100억 이러한 특정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노력 없이 생각만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독서, 명상, 요가처럼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니까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점점 선해지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주변이 안배되면서 어린아이처럼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가치있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명상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명상 효과를 증명하는 콘텐츠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명상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이중슬립 실험, 슈레딩거의 고양이, 불확정성의 원리, 뇌과학 등을 적용을 해서 증명을 시도를 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순수 이성의 영역이라 신념만이 가능할 뿐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론은 어차피 이렇게 귀결이 돼요.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고 우리는 에너지이며 우리의 의식은 양자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주파수와 유사한 현상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시크릿 영상 엔딩을 보면 론다번이 바다에다가 필굿을 적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결론은 생각과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생각과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대부분이 그 생각과 감정을 바꾸지 못해서 삶을 못 바꾸는 거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고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고요. 참자의 관조 상태에 이르면 감정의 동요가 사라진다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결론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증명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데 앞에 음료 자판기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료수들이 자판기에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구식 자판기라서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가방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겨우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을 발견하려고 자판기에 넣었거든요. 누르는 버튼이 없습니다. 열받아서 자판기를 막 발로 찼더니 음료수 하나가 퉁 하고 떨어져요. 야, 드디어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음료수를 들었는데 미숫가루입니다. 이걸 마시고 나면 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이 자판기에 버튼이 생겨요. 이 버튼이 바로 안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안배되는 상황을 만들면
그에 알맞는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만 잘 조절하면 사막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안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현상들이 이상하게 안배되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거든요. 안배된다는 것 외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안배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에 따라 펼쳐지는 현상을 관조해야 합니다. 관찰과 관조는 달라요. 관찰은 판단을 하잖아요. 관조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구나. 이게 관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펼쳐질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현상을 그냥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좋다, 싫다, 쾌, 불쾌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현상을 알아차리는 걸 관조라고 해요. 그래서 존 카바진 박사가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에서 난 저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현상을 관조하지 않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흥분을 하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감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친구가 죽으면 당연히 슬프고요. 선물을 받잖아요. 당연히 기쁩니다. 단지 친구가 죽어서 계속 우울함에 빠져서 모화 상태로 살거나 선물을 계속 받고자 하는 땅하라는 욕망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정은 그냥 감정대로 느끼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관조를 하잖아요.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2차 감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1차 감정은 현상이 만들지만 2차 감정은 자신이 만들거든요.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 2차 감정을 만드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2차 감정을 선택해서 불필요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낙지를 물고 안배가 안되면 죽는 낙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 편은 잘나가는 사업가, 재벌 2세 등 부자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다른 반대편은 일반 여성과 노인이 섞여 있어요. 운으로 보면 누가 봐도 뻔한 경기긴 하거든요. 이때 오이남 할아버지가 팀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배는 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차리기만 잘하면 운이 나빠도 이길 수가 있어.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은 하늘을 향해 무릎 위에 올린 다음 조용히 호흡을 해. 그래야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 신호가 울리면 처음 10초는 무조건 호흡만 파악하는 거야.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고 펼쳐지는 현상을 관조하면 안배가 안 되는 날에도 웬만하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 이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끌어당기면 안배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오이남 할아버지가 팀원에게 알려준 건 호흡 명상입니다. 자, 명상의 목적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면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목적이에요. 내가 들떠있는지 슬퍼하는지 긴장하는지 자신의 내부에 발생하는 모든 감각, 감정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학원과 명상은 달라요. 학원은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명상은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난두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부좌를 틀어서 명상을 하든 누워서 명상을 하든 지하철에서 명상을 하든 수영을 하면서 명상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현재 자신의 감각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면 그 모든 것이 명상이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그냥 내 기분을 알아차려도 그조차도 명상이 돼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정자 명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누워서 하거나 지하철 탈 때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수영을 하면서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매 순간순간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지속을 하면 현재 내가 화가 나는지 기분이 좋은지 자랑을 하고 싶은지 긴장을 하는지 부끄러운지 등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는 바디 스캔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바디 스캔으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디스캔은 존 카바친 박사의 MBSR,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하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으로도 적용이 되고 주로 수면장애와 통증 치료에 쓰여요. 바디스캔은 말 그대로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각을 스캔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은 호흡 명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왼쪽 발가락으로 시작을 해서 골반으로 올라와서 다시 오른쪽 발가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왼쪽 손가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깨를 지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부분인 골반에서 정수리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디스캔을 하거든요. 저는 골반에서 정수리로 넘어갈 때 주로 차크라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이제 명상이 조금 더 숙련되고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명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디스캔만 해도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디스캔을 처음 할 때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평소에 절대 느낄 일이 없는 뭐 눈알, 고막, 혀, 목전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만약에 바깥에 나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세포 하나하나를 때리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하는 바디스캔이 어느 정도 체화가 되잖아요.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나의 감정과 외부의 현상들을 모두 스캔할 수 있는 안배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디스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바디스캔으로만 검색하셔도 가이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목스님의 바디스캔 영상을 추천합니다. 저는 젊을 때는 헬스를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친 이후에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필라테스를 거쳐 요가로 간 케이스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두 분이 제 유튜브 스승님들이에요. 요가 동작과 필라테스는 호흡법은 다르지만 동작은 비슷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요가와 필라테스의 차이는 뭐냐? 내가 만약에 동작을 하면서 동작에 신경을 쓰잖아요. 필라테스가 되고요. 동작을 하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신경을 쓰잖아요. 요가가 됩니다. 원래 이 요가라는 단어가 우파니샤드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정지해서 참자와와 합일이 된 상태를 말하는 용어거든요. 결과적으로 요가를 하면서 동작이 맞는지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필라테스가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플랭크를 하더라도 자기 몸에 있는 감각을 다 느끼잖아요. 그건 요가가 되는 거죠. 요가의 목적은 모든 동작에서 자기 내면에 발생하는 감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배가 되려면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외부의 현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명상과 요가예요. 그런데 꼭 명상과 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 상태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만 명상을 수련해도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독서, 명상,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요가를 포함해서 이 네 가지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걸 매일 열공시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을 하고 더 멘탈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에 기록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더 성능 좋은 자석으로 만들었고, 저는 이걸 마스터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 마스터의 도구 중에 안배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마음 챙긴 명상이에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더 안배 가득한 자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